네, 안녕하세요. 리트 출연자인 김우진입니다. 여러분들 해커스 로스쿨에서 새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있는 그런 로스쿨에 대한 또 리트 시험에 대한 준비 과정을 저도 새롭게 리뉴얼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서 진행하시고 또 더 좋은 조건, 더 새로움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강의나 컨텐츠의 측면에서도 전부 다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강의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저는 논리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대학에서도 물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논리 전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성 분야죠. 그래서 PSAT 강의도 물론 타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비판적 사고가 어떤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접근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출제위원들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논리 전공자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중, 사안판단, 언어논리가 거의 유사한 그런 교수님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출제의 의도라든지 또 이분들이 원하는 학습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은 고득점의 기회는 조금씩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제 전공 적합성에 따를 때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출연증에 대한 접근하실 때는 커다랗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분들 보면은 사실은 체험 수기나 또는 합격 수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히 기출 몇 번 풀고 그리고 고득점이 됐다, 이런 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로 아마 좋은 성적을 내고 합격을 하시면은 그런 수기를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나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소리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냥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듯이 간단한 수기를 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연증 시험 자체의 변화 과정을 봤을 때는 실력 중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시간을 많이 드리고 문제 하나당 무한대로 시간을 드리고 풀어라, 그럼 거의 90% 정도의 정답률 나타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저희 문제는 한 문제당 3분 정도의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문제를 내가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정확하지 못한 오답의, 즉 오답의 유혹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험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출연증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문제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실력 중심,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스마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출연증에 대한 단어가 추리와 논증이죠. 그래서 reasoning and argumentation입니다. 이거 완전히 논리학적인 용어죠.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사고와 추리 또는 하나의 논증이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사고 원리에 따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은요, 지식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평균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논리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문제 자체를 띄워놓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원리를 적용하고 추출할 수 있는가에 중심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단순히 해설을 읽는다든지 띄워주고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제시 유형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력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추리 논증에 대한 과목에서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은요, 일반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충분 조건 개념, 또 인과 상관관계에 대한 correlation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인 개념이 없이는 문제를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 안에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리를 알고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로 각인하고, 두 가지 실력 중심이다, 스마트한 문제 해결, 지식이 아니라 원리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두고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커리큘럼은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과정을 따르는데요. 자, 우선 입문 과정은요, 리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리트에 대한 전체적인 학점 평균을 봤을 때 지방대나 또는 수도권대 전부 다 4점대가 이상이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학생들이 보통 수험생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따라서 말이 입문이지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을 조금 더 뛰어넘는 과정에서의 입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초, 정확한 논리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론 기초 확립, 이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출제 유형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초 이론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리트의 예시문항과 예비시험, 그리고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본시험 기출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야,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이 출연중에 나오는구나 라고 좀 익숙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구성을 하고 진행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저도 논리학자지만요, 이론을 안다, 문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문제를 해결을 잘한다, 그러면 원리를 파악해서 다른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이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가 겸비가 되셔야 돼요. 하나 균형점이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가도 알 때 하나의 균형감 있게, 왜냐하면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가 다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형식과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출제가 반복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익숙함, 이론을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라는 이 적용에 대한 과정을 좀 익숙하게 하는 것이 입문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과정에서는요, 이론적 측면에서 사실상 완성을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거의 통합적이고 완성형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하지만 잘 따라오셔서 이것을 마쳤을 때는 하나의 전체적인 틀이 좀 확립될 수 있는 이런 강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양논리학 이론과 문제 해결의 방법론 모두를 정립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도 사실 본시험 기출에서 거의 중상 이상의 문제들만 구성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기출이 은근히 좀 많아졌습니다. 한 450문항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 어렵고 중상위권의 난이도를 뽑아도 꽤 많은 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 문제에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드는 게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연필을 잡고 자세를 갖추고 점차 내가 확립을 하겠다, 완성을 보겠다라는 입장에서 완성적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커리큘럼의 특성 중에 하나죠. 올인원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올인원 통합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특히 다시 한번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다니시면서 재학 때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조금 좋지 못한 아니면 충분한 학습이 안 됐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좀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사실은 두 개를 합친 과정이 통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또는 기본과 통합 이론이 결합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인데요. 핵심 이론과 기출문제 해결 방식 정립은 기본과 동일한데요. 문제에서 저희 본시험 기출문제뿐 아니라 이제 PSAT 공직 적격성 검사 문제도 역시 출제원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다양한 문제풀이 들어오고 저희 기출도 유사한 문제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문제와 적합한 문제를 뽑아서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통합 이론적 과정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완성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요, 자, 기본이나 입문 과정을 끝내신 분들을 위한 과정으로서 핵심 이론에 대한 정립,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의 경험과 또 한 가지 고득점을 위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보통 정답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보통 그 전의 전략은요, 이런 고난도 문제를 포기하는 전략이 굉장히 많았어요. 굳이 풀 필요 있는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50%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 비중이
무려 17, 8개나 됩니다. 이걸 못 푸는 고득점이 안 되는 시험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도 물론 다루겠지만 심화 과정에서는 고난도 문제, 그 다음에 BSAT에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이것을 쉽게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안에 해결하는 방법,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심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퀄리티죠. 문제 퀄리티는 두 가지입니다. 기출과 동일한 비중과 유사한 유형 또는 기출에서 변형된 유형으로서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그동안 진행했던 모의고사에서는 일단 컨텐츠의 퀄리티는 항상 보장되는 문제로 진행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새로운 유형 플러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런 문항들을 개발을 하면서 사실 실전과 동일한 출제 방식을 따르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전과 동일한 출제 방식은요. 사실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는 문제 출제에서 팀을 이뤄서 전문가들 팀이 있어서 그 전문가 팀으로 하여금 문제를 수급합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수급해서 문제 은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은행을 만들고 마지막에 저희 출제 바로 전에 열흘 정도의 합숙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재정립하고 문제에서 뽑은 다음에 다시 만들기도 하는데요. 역시 그룹별로 만들어서 그걸 통합한 게 저희 실전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죠? 집단 지성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물론 제가 다 문제를 내면 완성은 너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논리 문제나 퍼즐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재나 제재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저는 주로 원래 기반이 제가 대학 기반이기 때문에 대학원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분들 중심적으로 해서 문제를 모으고 제가 다 관여해서 하나의 그런 토론을 거쳐서 문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추적의 퀄리티의 문제를 제공해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커리큘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약점 극복에 대한 특강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건데요. 사실 그전에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본인의 약점이 있다. 적성 검사에서 내가 약한 분야가 있다. 그럼 이건 많이 하면 극복되겠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사고 방식과 접근 방식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특히 약점이 되는 분야의 첫 번째 법학 추론. 자, 법학 추론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돼요. 1번부터 15번까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안에, 자, 3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러면 15문제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50분 안에, 그리고 15개 문제 90%의 정답률을 보장할 수 있다면 고득점도 거의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인데요. 그만큼 중에 법학 추론이라서 아마 법학을 학교에서 내가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개념상 이해는 좋지만은 이 법학 추론도 마찬가지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정법이 들어오지 않은 실정법을 전부 다 변형시킵니다. 주어진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총론 어디서 봤어? 형법에 관련된 것. 판례도 내가 본 내용이네. 그 판례에선 이것은 죄가 됐어. 유죄가 됐어. 하지만 실전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원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법학 추론에서 여기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중적 훈련을 만드는 게 법학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논리 퍼즐 분야. 논리 퍼즐 분야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저희 리트 추론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순수 추리 부분이죠. 따라서 논리 게임 퍼즐을 못 푼다 그러면 추론전 전반에 대한 자신감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분명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 중심적으로 연습하고 올리는 과정.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과학 추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있어서 못 푸는 것도 있지만 인문사 해결이 대부분 지원자이신 여러분들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과학 추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학 추론도 분석하는 방법이 인문사학은 전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히 극복되는 게 과학 추론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학 추론 특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추론 특강. 사실 요새 최근 3년의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모든 영역에서 수리적인 개성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금이
21학년도에 15문제, 그리고 22학년도에서 10개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수리 계산이 조금 내가 법학이 쭉 진행되는 마지막에 계산형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은근한 부담이 됩니다. 연습 안 하시면 실전에서는 못 푸는 문제로 변환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 훈련을 하는 수리 출원. 그리고 논증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는 논쟁과 평가인데요. 즉 요새는 뭐 단순하게 문장 하나를 주고 여기다 평가를 이렇게는 나오지 않죠. A와 B의 대립견해, A, B, C의 다중견해 또는 A, B의 서로 간의 갑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논쟁 상황에서의 평가를 요구하는데요. 논쟁 평가는 저희가 귀납 논쟁에서 뭐 strong, weak라고 해서 강화, 약화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자유롭게 까놓은 문제라서 이것을 통합해서 연습하는 것이 강화, 약화, 특강. 그런데 전반적인 기출문제를 한번 쭉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최근 10견해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분야를 하나씩 공략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적을 90%까지로 높일 수 있다면 그건 고득점 보장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약점 극복 특강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별을 해서 내가 약한 분야만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단점이나 약점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럼 되도록이면 최소한 이 4개의 과정은 따라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문제의 유형과 문제의 레벨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진행한다. 그러면 쉬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문, 기본, 심화, 모의고사 과정을 거치시면 탄탄하게 기출을 정립하면서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한편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모의고사는 필수예요. 문제풀이에 모의고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통합, 심화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나는 어느 정도 기본은 좀 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높은 난이도를 보고 싶다, 심화. 아니면은 그동안 했긴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함이 전체로 남아있다, 통합 과정. 기초적인 이론 공부 없이 기출만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기본 과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강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자 모의고사 무조건 필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현실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출연적인 필승 전형은 처음에 제가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리 파악입니다. 보통 이 분야를 많이 소홀히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리나 논리 비판적 사고가 약할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 변형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원리, 그래서 핵심 이론을 통해서, 이론 과정을 통해서 이론 학습이 들어오고, 두 번째, 물론 기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보통 기출에 대한 완전 정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기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기출을 8번을 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정도로 필요한 것은 최근 10개년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은행 방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최근에 나온 문제 유형에서 문제 은행의 유형이 유사하게 들어오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돼서 새로운 유형이 첨가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해결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이 잘 맞추고 쉬운 문제는 넘어가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바로 보면 알 수 있지만요. 고난이도 문제를 중심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도 문제 비중이 점점 높아요. 지금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난도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것이 기출에 대한 완전 정보에선 중요한 표현이고요. 자, 세 번째는 다양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다신 출제 안 되는 문제예요. 제재나 수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비슷한 경우는 지금 유전과 관련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생물학적 견해에 대한 목의 추정, 이거 하나가 반복이 됐고 나머지는 반복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재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문제 출제의 원리는요, 시중에 파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단어 3개가 겹치게 나왔다, 그럼 바로 배제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엄밀하게 새로운 제재나 소재를 중심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평균 정도까지 보통 그런 경우 많습니다. 기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항상 해도 평균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다양한 문제 경험이 좀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필수적으로 유형과 제재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것. 자, 3가지의 균형입니다. 논리 비판적 사고 원리,
기출,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경험. 세 가지가 균형이 될 때 여러분들 고득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근차근 완성된 틀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에서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출만 학습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돼요. 매년 40%의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득점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지식 중심 학습.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법학 문제가 처음에 많기 때문에 법학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법적 개념을 알면 건조에 쉽게 접근하겠죠. 그래서 빨리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학 개론서까지 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총론집이나 판례집을 보시고 공부를 하신다. 그 다음부터는 지식 중심이 돼서 실제 문제에 변형된 출제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규 문제가 나왔으면 이 법규는 형법에서 내가 아는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고 총론집을 보고 지식을 함양했어요. 그 제재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제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제재에 내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한계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철저하게 원리 중심과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는 문제. 한 번은 여러분들 2020학년도 문제인가요? 그때는 2021학년도죠. 법학에서 수리추론 개념이 무려 7개나 나왔어요. 법규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걸 계산을 하시고 수적 기준을 적용해서 파악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식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지식 중심 학습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 전략적 포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논리 퍼즐 3개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 포기. 그 다음에 수리추론, 수리적 계산. 일단 이 두 가지는 포기가 나오지 다 맞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수리추리나 논리 퍼즐을 포기하는 순간 연역적 사고체계에 대한 추리를 전부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과학 추리의 자연적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도미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포기한다. 이것은 사실은 전략적 포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저득점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내가 접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기출만 학습 안 됩니다. 40번 신유형. 그 다음에 법규의 변형 출제이기 때문에 오답 가능성 지식 안 되고요. 전략적 포기에 대한 고득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전공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한계가 뭐냐면 바로 그 문제만 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해야 돼. 새로운 문제에 접근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론에 대한 기반 정립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서 장황한 나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설집 보시면 어떤 굉장히 많은 문제는 A4 용지 반쪽인데 해설이 A4 용지 2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차분히 공부하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전 문제풀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복습한다는 것은 처음에 물론 자세하게 꼼꼼히 보면서 이 문제 이렇게 그러면 되겠구나.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3분의 1 풀 수 있는 최적화 방법으로 변형해야 됩니다. 스마트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컨텐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문제나 다 풀어서 전체가 정립된다는 것은 아니고 퀄리티 있는 문제를 풀 때 바로 그 문제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 또는 그러한 제재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퀄리티의 문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서 저도 모의고사 과정에서 이러한 고퀄리티의 문제에 대한 시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학습은 어떤 측면에서 내가 진행하는가? 사실 그냥 기출 몇 번 풀고 가면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그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요. 조금 어렵지만은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할 때, 그렇죠. 처음에 좀 어렵게 공부해서 나중에 편하게 좋은 원하는 로스쿨을 가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약간은 어렵지만 차근차근 고득점을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여기에 맞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커리큘럼 강의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